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나라가 그랬어의 제임스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계 나라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나라는 인도 동북부 지역입니다. 먼저 인도 국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국기는 티랑가라고 하는데 티는 사물, 랑가는 색상을 의미하므로 삼색기라고 할 수 있죠. 1947년에 제정되었는데 주황색, 하얀색, 초록색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었고 가운데에 24개의 축을 가진 파란색 법륜이 있습니다. 주황색은 용기와 헌신을,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를,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 즉 녹색혁명과 같은 번영을 의미합니다. 파란색 법륜은 인도 최초 통일왕국이었던 마우리아 제국 아소카 왕에서 유래합니다. 아소카 왕의 사자상에 법륜이 새겨 있는데 법륜은 불법이 바퀴처럼 굴러 온 세상에 퍼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는 다양하고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운이 좋게도 2018년 인도 정부 초청으로 제가 인도 동북부 지역을 10일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은 동북부 8개 주를 세븐 시스터즈 플러스 원 브로드 주라고 합니다. 세븐 시스터즈는 미조람, 마니푸르, 메갈라야, 나갈랜드, 아쌈, 아루나찰 프라데시 그리고 트리푸라 주입니다. 원 브라더주는 네팔과 부탄 사이에 있는 시킴주를 말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킴주를 제외한 7개 주 위주로 하겠습니다. 시킴주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인도 동북부 지역은 북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방글라데시가 있고 벵갈만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지형이죠. 바로 이곳이 서벵골의 실리구리 시입니다. 인도 본토와는 실리구리 회랑은 코리도라고 하는데 길다란 복도 같은 지형을 통해서 인도 본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동부와 인도 본토의 연결 통로는 31번 고속도로와 철도가 유일하므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동북부 7개 주의 인구는 4,500만이고 인도 전체의 3%입니다. 7개 주 면적은 인도 전체의 8%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인도 본토보다 많이 낮은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은 여러 면에서 인도 본토와 매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흰 피부의 아리안족 또는 검은 피부의 드라비족 계통이지만 동부 지역 사람들은 몽골리안 계통입니다. 한국 사람과 같은 몽골계이지요. 제가 실제로 만나봐도 티베트인, 중국인, 동남아인 같이 생겼어요. 7개 주 중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주가 아루나찰 프라데시입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중국과 국경선을 맹마흔 라인이라고 합니다. 1914년에 인도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 또 그 옆에 있는 중국, 티베트 3자가 협정으로 맺은 국경선입니다. 맹마흔은 이 조약을 주도한 영국 외교관 이름입니다. 당시에 티베트와 영국은 이 조약을 승인하였으나 중국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티벳은 중국에 속한 나라이고 독립국이 아니므로 티베트, 인도, 영국 간 국경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에서 1962년에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중국이 아루나찰 프라데시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1963년에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자국 병력을 일방적으로 맹마흔 라인 이북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인도와 전면전을 피하려고 한 의도가 보입니다. 아루나찰 프라데시는 히말라야 산맥과 접하고 있어서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또 이 땅에는 상당량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서 중국은 오늘날도 아루나찰 프라데시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3곳입니다. 동부는 지금 이 아루나찰 프라데시이고 서부는 카시미르 근처의 판공 호수라는 지역입니다. 2020년 9월에 얼마 전에 국경 분쟁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시킴주라서 약한 국경 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기에 북동부 지역은 아쌈이라는 단 한 개의 주만 있었으나 인도가 독립한 후에 각 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7개 주로 나누어졌습니다. 분리된 아쌈주는 아쌈티, 아쌈티 아세요? 아쌈티로 유명한데 인구가 3,100만 명으로 동북부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아쌈주의 수도는 구가와티라고 하는데 7개 주에서 가장 크고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트리푸라주는 제가 초대받은 국제관광마트, 인터내셔널 투어리즘 마트 행사를 주관하는 주입니다. 트리푸라주는 인도 28개 주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작은 주. 인구가 367만 명에 불과하죠.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는 뉴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 콜카타 공항을 경유하여 트리푸라주의 아가르탈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의 허브 공항인 콜카타 공항에서 화장실의 남녀 표시가 미남, 미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도는 언어가 복잡한 나라이므로 그림으로 구분하고 있지요.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국제관광마트 행사에 전 세계 25개국에서 대표자들이 참석했어요. 참석자는 여행사 관계자, 미디어 관계자, 저널리스트, 여행작가, 사진 전문작가 등이었습니다. 인도 국내에서는 106개 여행사 관련 사업자들이 참가했어요. 인도 정부는 이 국제관광 행사 마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참석자 비용 전부를 인도 중앙정부가 부담했습니다. 뉴델리에서 관광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행사를 격려했습니다. 제가 관광부 장관 사진을 찍었어요. 이 행사 기간 내내 현지 경찰과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저희 해외 참석자들을 철저하게 경호했어요. 경호가 너무 과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들으니 동북부 분리 독립운동자들이 이 행사에 테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왜 테러 위협을 가했을까요? 이 동북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은 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북부 7개 주는 인도의 제2의 화약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이 인도에 편입된 것은 영국이 인도와 미얀마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한 부족적 전통, 인종적 또 역사적 차이로 본토와 융합이 어려웠고 더욱이 영국 식민 정부는 분리운동을 거칠게 억압했어요. 인도가 독립한 후에도 억압 정책은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에 반발한 동북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폐지, 군대 철수, 언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주마다 수십 개씩의 무장단체가 있어 분리 독립이나 부족 자치를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북부 지역 주민과 본토인 사이의 갈등에는 인종적, 문화적 차이 외에도 오랜 세월 쌓인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정부는 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결하고자 동북부 지역을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북부 지역을 여행하려면 언어 장벽이 있고 사회 기반 시설은 취약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인하여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관광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인도 중앙정부는 동북부 8개 주를 위해서 국제관광마트 행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죠. 또 경제적으로 낙후된 인도 동북부 지역을 위해서 인도 중앙정부는 미얀마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 아시아 간 연계형 강화를 위하여 인도, 미얀마, 태국 3국 간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칼라단은 인도 미조람주 중부에서 발원하여 미얀마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칼라단 강을 통하여 인도의 동북부 지역과 동남아를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칼라단 복합 운송 개발 계획은
인도 북동부 내륙 지역과 벵골반 사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미얀마의 시트웨 경제구역을 무역항구로 이용하려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북동부 지역 개발부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내어서 인도 동북부 지역이 더욱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